안녕하세요. 봄봄 소장입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 분양권의 소유자가 사정이 있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게 되고요. 분양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 물건을 내놓는데 분양 대금 완납 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은 미등기 상태에서 체결될 수밖에 없어요.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걱정되고 전세 계약 후 분양권이 전매되어 소유자가 바뀔까봐 걱정되고 전세 계약 후 분양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까봐 걱정되고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의 전세 계약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주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계약을 하기 전 계약일, 잔금일로 나누어 설명해 볼게요. 가계약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분양공급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분양공급계약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앞면에는 주소, 동과 호수, 그리고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공급계약서는 반드시 뒷면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권리의무 승계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요. 권리의무 승계 내역을 통해 분양권 전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만일 분양권 전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라면 권리의무 승계 내역에 양도인, 양수인란이 기록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기록된 양수인이 임대인입니다. 확인 방법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전화를 해서 계약하고자 하는 분양권의 몇 동 몇 호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분양자 이름을 먼저 공개하진 않아요. 먼저 우리가 몇 동 몇 호 수분양자가 누구누구시 맞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맞다고 하거나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이때 분양금이 제때 납부되었는지, 연체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인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고요. 분양권의 소유자를 확인한 후 분양권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확인해야 하고요. 이때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소유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임차인들도 직접 건설사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미리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미등기인 경우에는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HF와 서울보증보험 SGI 두 가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해요. 소유자를 확인하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고 가계약을 진행하게 돼요. 이때 반드시 소유자의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일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날이죠. 임대인은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옵션 계약서의 원본과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하고요. 임차인은 신분증과 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가져온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과 옵션 계약서의 원본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요. 계약일에도 시공사, 시행사에 전화를 걸어 분양권 소유자 변동사항이 있는지 재확인해야겠죠. 만약 임대인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계약의 경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임대인의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임대인이 위임인이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이 아닌 임대인이 직접 발급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저는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게 임대인께 직접 전화를 해서 대리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 내용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께 주민번호, 주소,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대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미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서 계약일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도 중요하죠. 특약사항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잔금일에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과 동시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는 것을 명시하고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야 돼요.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때 임대인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 특약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미납해서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분양권 전매로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분양대금을 미납하거나 다른 문제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하면 본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며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잔금일에 모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입주지원센터에서 분양대금의 완납을 확인하고 잔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요. 세대 물품과 열쇠를 제공해 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면 입주증을 받을 수 있어요. 입주증이 있어야 이사 차량이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잔금일에 잔금 완납 증명서, 세대 물품과 열쇠, 입주증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선순위 대출이 없는 조건으로 임차인 1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세자가 선순위 대출은 없기로 하며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제한 사항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해당 아파트가 잘못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약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임차인은 하자 보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그리고 벽걸이 TV 설치, 반려동물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후입니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에는 이사 오는 세대가 많아서 미리 이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에 이사를 할 수 없어요. 미리 이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입니다. 잔금일에는 전세잔금과 분양대금 잔금이 동시에 진행되고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바쁜 날입니다. 전세잔금을 지급하기 전 소유자 변동사항과 가압류, 가처분을 또 확인한 후 전세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전세잔금을 입금하면 임대인은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선수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공휴일이나 주말을 피해 평일로 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분양대금이나 모든 업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요.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만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은 계약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영상 앞부분에서 미등기 주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미등기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3가지 요건은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중요한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임대차
1차 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두 번째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 번째 계약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점유를 통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점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미등기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특약사항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